자, 일단은 1번, 2번은 다 무난했던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맞지? 1번, 2번은 다 매겼나? 일단 이 직선의 자 조건을 어쨌든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의 수직이고 여기까지 딱 끊어서 딱 읽어야 되겠지? 얘 조건을 이용하면 자 수직인 거 굳이 맨날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지 말고 다윤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리 바꾸고 뭐 바꾸고 부호 한 군데 바꾸면 되겠어요. 그럼 얘 항상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만나봐봐. 3x 더하기 4y는 4y 더하기 여기에 k만 딱 붙이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우리 수직의 조건이 기억나나? a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식 형태로 정리됐을 때 민서가 수직의 조건 뭐야 너? 가면 뭐였지?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이 형태에서도 정리해야 되지 않았어요? 뭐였지? 처음 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이거 형태도 정리해놔야 된다. 알지? 그래서 수직인 조건은 이렇게 되면 수직인 거야.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만드는 거 잘 봐야 돼요. by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0 만들면 무조건 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직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 하나 바꾸고 bx ay 바꾸고 요거나 아무거나 뭐 하나 딱 바꾸면 또는 bx ay 쓰고 요쪽에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쓰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옷값에 관계없이 얘가 뭐가 오든 간에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은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무한히 존재하지. 이렇게 무한히 존재하니까 k 값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항상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ab 빼기 ab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랬어요. 그러면 얘를 굳이 또 이렇게 맨날 바꾸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자리 바꾸고 한 군데 부호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얘와 얘는 항상 뭐다? 수직이라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다? 2다.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원점은 0,0이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절대값에 요 좌표 준 거 넣고 좌표 준 거 넣고 더하기 c 이렇게 구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직선 AB가 이 앞에 있는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절대값에 정점이 0,0인 거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니까. 그럼 여기에 0 넣고 여기에 0 넣으면 되는 거죠. 맞지? 0 넣으면 여기가 절대값 K가 되면서 그 값이 얼마다? 2인 거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K가 결론적으로 얘가 10이 되는 관점이고 그럼 K는 두 개 나오죠. 10 하나 나오고 뭐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0 하나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두 개 나오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그려봤으면 좋겠어. 어떤 이 직선이 이게 기울기가 한 3분의 4 정도 되네. 이렇게 3칸 갈 때 4칸 가서 이렇게 3분의 4 정도 되는 것 중에 원점이 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거 많이 존재하잖아. 봐봐. 많이 존재하죠. 많이 존재해. 그러면 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리가 얼마 떨어진 거? 2 떨어진 거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란 말이지. 수직인 게. 그래서 요 떨어진 게 2 하나 나오고 2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수식을 적어주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10 하나 적어주고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 0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두 개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구하세요. 바로 직선의 방식 형태로. 그 다음 밑에 거 마찬가지죠. 이번에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고 여기까지 딱 끊었어요. 이거면 평행 조건은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쓰면 k 값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얘와 누구 사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 자체를 조금 이해해보면 마이너스 5를 지나잖아. 마이너스 5를 지나고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간 다음에 기울기가 이 자리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요 직선이 바로 y는 2x-5란 말이지. 그럼 이 노란색 기준으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는 거? 2루트 5 떨어진 거. 2루트 5 떨어진 거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거야. 두 개 존재하잖아. 그림상에. 그러면 2루트 5 떨어진 게 요렇게 하나도 존재하고 요렇게 하나도 존재하는 그거 지금 k가 이 y좌표 두 개 구해봐라 그 뜻이거든요. 알죠?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에 있는 노란색 위에 있는 아무 점인 하나 막 잡아서 이렇게 거리를 재든 이렇게 거리를 재든 이렇게 거리를 재든 어떻다?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아무거나 직선인 뭐 하나 잡아서 0, 마이너스 5 같은 거 잡으면 되잖아.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나왔다? 2루트 5가 나왔다로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빨간색 직선이. 그러면 얘는 넘어가서 2x-y 더하기 k는 0이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5다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루트에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분의 절대값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집어넣고 해서 그러면 없어지고 얘는 5 더하기 k가 된단 말이지. 그게 얼마다? 2루트 5더라. 그러면 k 더하기 5라는 절대값이 이쪽으로 곱하면 10이 나오죠. 그러면 k 더하기 5가 10이 될 때가 있을 거고 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0이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12. 그럼 넘어가면 k 값은 5 하나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면 k 값은 마이너스 15 하나 나오죠. 그거 이거 두 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5 하나 나오고 요 y절편이 마이너스 15 나오고 하나 이렇게 두 개 존재합니다. 되겠습니까? 채점 결과를 일단 정확하게 좀 올려줘요. 선생님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부르겠습니다. 불러가지고 선생님 개별 실도 해줄 테니까. 알죠? 다 하니까 좋잖아. 좀 일찍 불러가지고. 아닌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3번이에요. 3번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여기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fk라 할 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게 아마 개념원리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같은 문제긴 한데 맥락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kx 더하기 y 마이너스 3k 빼기 4 이꼴 0 하고 3, 마이너스 1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fk야. 최대값을 한번 식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거리를 정의하면 구해보는 거예요. 거리는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서 여기 3 넣고 3k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빼기 3k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해보면 루트의 k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 집어넣으면 이 작은 얘는 5 되잖아. 맞죠? 여기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봐봐요. 얘는 고정. 민선아, 얘는 고정돼 있다. 분모가 어떨수록 이게 커져요. 작을수록 커지죠.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관점이. 그럼 이 자식의 이 결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를 가져요? 1 가지죠. k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맞아요. 2차 함수의 최대치수죠 다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 y는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 2차 함수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최소가 얼마예요? 1이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 이거 어떻게 올려줘요? 0,1이 뭐고? 꼭 지점 좌표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맞죠? 그럼 최소 최대는 누구? y 좌표값이 되잖아요. y 좌표값이 최대식은 누구예요? 식의 결과물이 y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y 좌표값이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얼마 나와요? 1이고
그때의 x좌표는 얼마가 나와요? 0,1일 때 우리는 최소값, 즉 x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이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지만 얘 항상 0보다 크고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k가 0일 때 0 딱 때려 넣으면 얘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B를. 요게 A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음은 5가 되겠지. 요게 식에 대한 관점이고요. 잘 들어요. 요거 말고. 자,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다르게. 아까 생각해 보면 아까 K가 얼마일 때였어요? 0일 때였죠? 그렇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뭘 그려본다고? 그러면 최대값 아까 얼마 나왔어? 최대값 5가 나왔었다는 결과물을 우리 얻고 시작했죠. 이게 시계 관점 우리가 푸는 거니까. 자,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한 정점이 존재해요. 한 정점이 존재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해요. 직선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많아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보통 우리 한 정점을 우리가 먼저 찾으면 얘를 정점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항상 지나는 점. 뭘로 풀어야 돼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낸다면 얘는 K의 x-3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다. 다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풀라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을 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요? 3,4를 지나요. 맞아요. 3,4를 지나요. 그러면 그래프 관점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잘 봐요. 자, 얘는 항상 3,4를 지나는 거예요. 3,4. 게이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정점이 존재해요? 3,-는 여기 있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직선은 K 값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려져요. 많이 존재해요. K가 뭐가 될 때마다 기울기의 의미니까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이야 하여가 그럼 이 점에서 이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맞죠? 그럼 거리면 어떤 길이 항상 여기에서 뭐 내리는 거예요? 우리 수직선 내려서 이 길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여기 1번 직선의 상황이야. 자, 2번 직선의 상황은 이거예요. 이거 2번 직선의 상황은 그러면 얘는 거리는 이 길이잖아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길죠? 맞지? 그것보다는 어떨 때 가장 길 것 같냐? 노란색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길보다 긴 게 있어요. 어떤 직선을 그려내서 얘 이거와 이 정점을 지나는 여기 이 선분의 길보다 요게 그럼 직선을 이렇게 끄면 되잖아요. 맞아요. 직선을 이렇게 끄면 이 길이보다 길어지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봐봐. 여기는 어때요? 너가 얘는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보다 이게 길죠. 그럼 어떤 직선을 꺼내도 이렇게 직선을 꺼내도 얘 지원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각한 K 값에 따라서.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가 아까 3,-1이었고 맞지? 이 직선일 때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한마디로 이 정점에서 이 정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이. 빨리 집어넣어봐요. K 0이었잖아요. 0 집어넣으면 이 직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Y는 4 되죠. 이거 Y는 4 맞아요? 이 상황인 거야. 수직일 때 이 정점과 정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렇게 껐을 때 이 선분과 뭐인 직선? 수직인 직선일 때 가장 뭐다? 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멘트가 이런 거예요. 어떤 직선, 어떤 전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많이 존재해.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건데 가장 긴 길이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와 얘를 성분을 이었어요. 성분을 이은 상황에 어떤 직선? 수직인 직선일 때가 이 길이가 가장 길다 이 말이야. 그걸 이해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항상 정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정점과 이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 이 뜻이에요. 되겠어요? 그 직선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요거와 수직인 직선은 항상 파란색으로 존재하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꺼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계산식이 더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 직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K에 x-3 더하기 뭐 2y 마이너스 2 이런 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직선이 정리되면 이 아까 자 3콤마 여기에서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3콤마 얼마? 1이죠. 맞지? 항상 지나는 점 3콤마 1이야. 그리고 얘가 다른 점을 그냥 한 점점을 4,3으로 줘. 4,3으로 줄게요.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4,3과 이거 보통 이렇게 전개해서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와. 문제는 똑같아요. 4,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K는 뭐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문제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 한 문제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다. 뭐하고 뭐 K에 대한 뭐로 풀어라? 항등식으로 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한번 봐봐요. 이상하게 나. 자, 이 거리를 실제로 구해보면 식으로 풀면 이게 어려워져. K 제곱 플러스 4가 되지? 맞지? 여기에 뭐하고 뭐 넣어요? 4 넣고 얼마 넣어요? 3 넣잖아. 맞지? 그러면 K가 안 사라져. K가 안 사라지면 얘가 4K 더하기 U 마이너스 3K 빼기 2 하면 애들이 멘붕 온단 말이야. 봐봐. 루트의 K의 제곱 플러스 4 분의 분자식이 K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까는 우리가 뭐였어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뉘어도 상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도 결이 달라. 이거는 분자 계산했을 때 상수 나왔지. 얘는 분자 계산하면 상수가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도형으로 풀어야 된다. 아까처럼 접근해서 어떻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항상 몇 콤마 몇을 실한다? 3,1을 실한다. 이 3,1과 누구 사이 거리가? 얘 사이 거리가 그냥 뭐다? 최대다. 이렇게 푼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얘와 얘 사이 거리는 얼마? 2의 제곱이니까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고? 루트 5더라.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문제집 풀어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요거 한번 정리 잘 해놓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교과서에 대단원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연습 문제도 있지만 요거는 잘 풀어내야 돼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요. 마름모에 이렇게 점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맞지? 점이 많이 존재할 때 이 점에서 마름모 위에 있는 점들을 막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맞지? 이 빨간 선분 중에 가장 긴 길이와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는 뜻이야. 그럼 오케이. 우리 강민이한테 한번 질문 한번 볼까? 자, 짜마하게 돌아 이게 아까 계속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뭘 내려야 되겠니? 어디 성분? 그렇지. 여기다 내려야 될까? 이 CD에다가 수직을 내려야 될까? 그렇지. 완벽해요 지금. 좋습니다. 이게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 가장 긴 길이는 하윤아. 이것을 이제 연결했다고 계속 생각해봐. 가장 긴 길이는 어디까지 연결하느니? A 연결하면 되겠지. 맞아. 다 안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가장 짧은 거리, 이게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긴 길이는 마이너스 3,야! 얘와 얘 사이에 뭐?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루트에 88, 64 더하기 4, 40 해서 이게 최대값으로 그냥 구하면 끝이야. 뭣도 없어. 점이 나와 있으니까. 알지? 요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자, 파란 걸 구해야 된다, 민성아. 그럼 니 뭐 알아야 돼? 이거 구하려고. 정은 알고 있고. 말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거든. 자, 점 알고 있으니까 이거 거리 구해야 돼. 그럼 뭐 알아야 돼? 점? 뭐 알아야 된다? 이게 점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점 뭔데? 모르잖아. 근데 넌 뭘 구할 수 있는 거니? 상황.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몇 코마 몇 세지나? 몇 코마 몇 세지나고 두 점이 나와 있으니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백신 발상. 그거 구할 수 있나? 맞지? 기록이 얼마고? 마이너스 4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1이긴 맞던데 감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얼마 곱해서 4를 곱해서 4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 넘어가니까 x 더하기 4y 마이너스 4는 0이다. 몇 코감에 4,4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점 알면 거리 구할 수 있다. 이제 네가 거리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두 가지야. 점하고 점 알면 거리 구할 수 있다. 점하고 직선 알면 뭐 할 수 있다? 거리 구할 수 있다.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을 알아도 뭐 할 수 있다? 거리 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우리가 거리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세 가지입니다. 알죠?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죠. 일단은 교점 구해야 되겠죠? 맞지? 자, 교점 한번 구해봅시다. 자, x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죠. 세 직선 한번 뭐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x는 0은 이렇게 그려져요. y축 그 자체예요. x는 0.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사, y절편사. 맞습니까? x절편사, y절편사. 그래서 이렇게 끄면 되죠. 자, 요게 1번 직선 한번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게 3번 직선일 때 3번 직선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2번 직선 x절편 얼마? x절편 2, y절편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요게 바로 2번 직선이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지? 저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가 밑변이잖아요. 맞지? 굳이 이거 뭐 점과 직선 사이도 필요 없네. 그럼 얘가 높이잖아요. 이거 보여요?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교점을 구하면 되죠. 몇 번의 교점? 1번과 2번 교점만 구하면 돼. 그럼 연립하면 되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돼요. 더하면 x는 3, 3을 대입해서 구하면 y는 1 나오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1 나온다? 3,1이다. 그럼 밑변은 6이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민성님? 그렇지. 높이는 x 좌표인 3이 되는 거죠. 이거 세 칸 같으니까. 그래서 넓이는 9가 된다. 오케이. 교점을 잡고 가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야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 됐나? 오케이. 6번. 가기 이등분선 다 기억나요? 이거 잘 구한 것 같은데. 자, 가기 이등분선은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걸 했어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어떤 직선이 있어요. a-의 x 더하기 b-의 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와도 여기에서 있는 거리와 여기에서 있는 거리가 어떻다? 거리가 같다라는 뜻이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여기 인적선 L'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가계 이등분선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PL과 P에서의 L'의 거리가 어떻다? 이게 거리라는 뜻이야.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거 자체가 뭐라고? 그냥 가계 이등분선. 그래서 얘 하는 방법이 그냥 뭐다? X, P를 그냥 하나 잡아. X, Y를 잡고. 맞죠?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하면 끝이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풀면 되잖아요. 루트 5분의 맞죠?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에 x에 x 넣고 y에 y 넣는다는 뜻은 이 식 자체를 그냥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거와 이게 PL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PL-는 루트 5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x자리, y자리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맞죠? 이거 자체가 그냥 가계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루트 5를 없애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뜻은 완전히 똑같거나 뭐 차이 나거나 부호 차이 나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풀면 되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b다 이렇게 한번 풀면 되고 부호 차이 난다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부호 한번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정리했을 때 뭐요 골라주면 돼요? 두 개 중에 기울기가 양수 픽해주면 되죠. 정리했을 때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될 거예요 아마. 알죠? 그럼 위에 있게 돼요? 밑에 돼요? 하윤님 계산했을 때 기울기 빨리 양수 골라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빨리 정리해봐. 그렇죠? 1번이 맞죠? 1번이 맞죠? 정리만 하고 넘어. 자, 그 다음 7번 가요. 자, 7번부터 좀 뒤에가 좀 어려웠을 거야. 연습 문제에서 다 냈거든요. 실력어, 투스텝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직선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자, 봐봐요. 일단 이걸 딱 좌표평면을 항상 그려요. 제발 그림 좀 많이 그려요.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뭐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x절편 6, y절편 6. 그러니까 6 찍고 6 찍어서 연결만 하면 되잖아. 지금 벌써 다 그렸어. 그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림을 빨리 찾아야 돼. 여기까지 알았죠? 그럼 이 넓이는 몇 등분 돼요? 3등분 돼요. 근데 얘네들 봐봐요. 특징이 뭐예요? y절편은 항상 얼마다? 즉 항상 뭘 지난다? 0,0을 지난다. 0,0을 지나잖아요. 그럼 열어서 3등분 한다는 뜻은 우리 자 삼각형다. 야 일단 이거 2등분 하려면 이거 중점 줘야 되지. 맞지? 그러면 삼각형다. 요거를 3등분 하려면 이거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게 만들면 이게 몇 등분 했다? 3등분 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지나는 직선 중에 실제로 3등분점이라는 것은 요거 같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하나 지나고 이렇게 하나 지나게 이 기울기 두 개를 결정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다. 하윤이 1대 1대 1이야. 알지? 몇 콤마 몇 같아요? 자, 6칸이거든요. 몇 콤마? 자, 이렇게 써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요점 몇 콤마 몇 같아요? 바로 보이시잖아. 소형 그리면 2,4라는 거야. 2칸 가고 2칸 올라갔으니까 이거 4잖아. 2, 4, 6 2, 4, 6 아니겠어요? 간격이 같으려면. 그래서 얘가 2,4를 지날 때 하나 하고 그럼 얘는 4,1을 지날 때겠죠. 그걸 집어넣으면 2,4, 4,2 어쨌든 집어넣으면 mn은 순서 없으니까 맞지? 여기다 2,4 집어넣으면 이때는 2분의 1이고 4,1을 집어넣으면 좀 그런데 이게 2고 소리 이게 2고 n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가 됐고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됐다는 뜻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봐라? 더해봐라.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쉽습니다. 밑에
8번 가볼게요. 8번. 자, 8번. 자, 저번 시간에 조금 숫자가 더러워서 선생님 계산 끝까지 해줬는데 계산 끝까지 해본 친구가 있는가 모르겠네. 해본 친구 있네. 화면 보이네. 오케이. 자, 이 문제 핵심은 뭐 별거 없었어요. 이 삼각형의 뭘 구하라고 했으니?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결론적으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봐봐. 얘가 1,1은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Q의 좌표와 R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일단 Q의 좌표는 한번 봐봐요. 누구의 y절편이에요? 누구의 y절편? 안 보이나? L1. L1 직선의 y절편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자. 사고의 흐름을. 그러면 나는 L1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두 번째. 자,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Y는 X제곱과 L2의 교점이죠. 그럼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하면 돼요? 우리는 L2라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R 나오죠. Y는 X제곱과 L2라는 직선의 교점 맞잖아요. 되겠어요? 그럼 두 점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라서 얘는 아마 좀 착했을 거야. 자, 그럼 L1의 직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핵심 조건 이겁니다. L1은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1을 지난다. 원방에서 핵심이 될 거예요. 1,1을 지나는 직선은 뭐의 값에 관계없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직선 L1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Y는 m의 x-1 더하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였죠. 이 문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가 1,1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얘 직선이 y는 m의 x-m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니까. 그럼 이 직선과 y는 x제곱이 뭐한 상황이에요? 이건 공통수학이지. 뭐했어? 접했다. 접했다! 못 돌려요. 반배식. 그렇지. 접했으면 반배식이지. 교점이. 그럼 얘와 얘를 연립했을 때 x의 제곱은 mx-m 더하기 1을 했을 때 넘어가면 이 근이 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접했다는 중근이지. 접은 중근. 중근이면 판별식되면요. 사고의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그럼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은 0이다. 판별식은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이다 하면 m 얼마 나와요? 2 나오잖아요.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빨랐나? 계산이.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기울기가 2 나왔어요. 2 나왔어. 그러면 이 L1이 2x-1이라는 거지. Q좌표 뭐 나와요? 선생님 Q좌표 Y절편 나오네요. 자, 두 번째예요. 이제 L2라는 직선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L2라는 직선의 정보를 봅시다. 다시 그림을 보고 뭐를 지나요? 1,1을 지납니다. 이 직선과 내가 구한 이 직선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 아니 어떤 수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L2라는 게 이게 2인데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L2라는 정보를 조금 조합해보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1을 지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럼 L2 구할 수 있잖아. 그럼 L2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이 되니까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나왔죠? 그러면 Y는 누구랑 x제곱과 뭐에서 연립해서 뭐를 구해준다? 교점을 구해준다는 관점이야. 맞죠? 교점은 연립하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고 양변에 2로 곱하면 2x 제곱 넘어갈까요? 바로 더하기 x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연립하면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요 교점이 하나가 1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1 마이너스 이거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인수분해도 쉽거든요. 이렇게 하면 크로스로 그냥 계산하면 얼마예요? 1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요거 보고 사실 1이라는 그냥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교점이 사실 이렇게 지났을 때 2차 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하나가 1이 나왔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1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관점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와 한 직선에서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 이 방정식, 즉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공통수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면 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여기에. 요 x좌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4분의 9? 맞나? 4분의 9. 자, I좌표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마지막 계산은 너가 하세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아까 0, 마이너스 1 나왔거든요. 구할 수 있죠? 얘가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가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됩니다. 마무리 계산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정리 꼭 해요. 알겠죠? 두 번째 됐습니다, 선생님. 몇 번째 또 낼지도 몰라요. 자, 9번 갑니다. 자, 9번은 정점의 활용 문제죠. 요게 직선의 정점 딱 이렇게 나오고 뭐 범위 구해라 나오면 국문이죠. 뭐의 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찾아. m의 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찾으면 m의 x 더하기 4 빼기 2y는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국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4 2는 왼쪽에서 이만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직선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누구와 만나야 되는데? 직사각형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기울기는 야! 여기를 지나야 돼. 몇 콤마에? 1,1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기울기는 야! 여기잖아.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3,1을 지나야 돼. 그걸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기울기 구하면 왜? 1,1을 지날 때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는 1 대입하면 5m-2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m 값을 구하면 5분의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3,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1은 7m 빼기 2. 즉 7m이 3이 될 거니 m은 얼마 나온다?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7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면 이게 무조건 만나거든요. 봐봐. 무조건 만나죠. 이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범위가 7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은 뭐보다 작더라? 5분의 범위로 적어라 해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요게 어쨌든 알파하고 베타니 이거 두 개 곱하면 35분의 10이잖아요. 거기에 35를 곱해라 돼 있으니 답은 C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정점의 활용 문제 잘 나옵니다. 정점의 활용 문제도. 내가 이거 왜 맨날 이렇게 튀지? 내가 뭐 잘 들어보구나. 자, 이렇게. 아, 이것도 좋은 문제죠. 아까 그 문제랑 좀 비슷하게 생각합시다. 자, 봐봐요. 자, 이까지 먼저 해석해 봅시다. 뜯어서 이 직사는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A를 지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A 구할 수 있어요? 점 A. 구할 수 있겠죠? 뭐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되죠. 그래서 빠를 풉시다. A로 정리합시다. 20을. 그러면 마엑드 얘는 마 3y 더하기 2 더하기 얘는 2x 더하기 y 빼기 9는 얼마다?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x의 제곱 x 제곱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2는 0이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 두 개가 0되는 교점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가감법으로 풀어내면 되잖아.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위에다가 두 배 할까요? 밑에 그대로 쓰고
자, 요걸 맞아? 맞아. 다음은 얼마 되노? y 얼마 나오지? y 마이너스. 그래서 y 좌표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0이다. 그래서 x 좌표 얼마 나와요? 이게 바로 a라고. 자!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끝났잖아. a 구했어. 그럼 이 a와 누구 사이 거리가? 이제 정보를 다시 해석하는 거잖아. 다시 이제 환기시켜. 얘랑 얘 사이 거리가 얼마다? 2루트 10이다. 못 구하냐?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5, 마이너스 1과 2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에 1의 제곱, 3의 제곱, 10 절대값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5 더하기 3 더하기 p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루트 10. 그래서 p 플러스 8의 절대값이 이렇게 2루트 10이거든요. 넘어가면 20 되잖아. 그러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어서 두 개 구해주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또. 11번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1번입니다. 자, 볼까요? 자, 뭐를 구해야 돼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의 구성 요소 뭐예요? 밑변, 높이. 자, 그러면 너의 생각을 말해봐. 어디를 밑변 잡아야 돼? 구성 요소는 밑변, 높이예요. 밑변은 뭘로 잡으면 될까요? 가장 구하기 쉬운 거 밑변. 민성님. AP? 밑변 이거 잡으려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뭔데요? 자,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요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거리를 구하는 건 점점 두 개 알거나 점 직선 알거나 평행한 두 직선을 알거나 그럴 때 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를 잡아봐야 되는데 그 구성 요소를 한번 봐봐. 우리 세 가지 배웠다니까 거리 구할 수 있는 거. 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거 정도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잡아낼 때 나와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높이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높이는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 근데 봐봐. 얘 위에 거 기울기 얼마야? 빨리 보여. 넘겼어. 지구의 사진. 자, 이 기울기 얼마예요?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7분의 4. 그러니까 말을 안 줬어도 이건 평행하다고 생각해야지. 기울기가 똑같아요. 평행한 거예요. 저기. 그러면 일단 봐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봐봐. 평행선 사이의 거리 나 구할 수 있음.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음. 점과 직선 사이 구할 수 있음. 그럼 봐봐. 우리가 요거를 밑변으로 잡았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밑편하고 높이를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우리 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제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OA 기준이 쉽잖아요. 루트에 49 플러스 얼마? 4, 46. 밑변 끝. 높이는 자, 얘의 직선을 구할 필요 없죠.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고? 같다. 평행할 때는 아무 점이나 갖고 와도 된다니까. 평행할 때는. 그러면 이 직선과 7,4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높이 구하러 갑시다. 자, 얘 4, 4, 16 플러스 49의 절대값에 요거 7 넣고 4 넣고 어때요? 사라지죠? 42만 남습니다. 그럼 밑변이 루트 65, 높이는 루트 65분의 42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로 해결하시면 삼각형 넓이가 구해지겠죠. 자, 일단 거리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도구를 갖고 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 구할 수 있다.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끝. 맞죠? 자, 일단은 개념머리를 펴볼까요? 응? 영상 한번 줘.